그래프가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10년 넘게 직선처럼 올라왔죠. 하지만 올해 그 직선이 계단처럼 변했습니다. 의상 신호는 의외로 판매 차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기차는 왜 갑자기 멈칫한 걸까요? 첫 번째 힌트는 소비자 마음입니다. 전기차는 싸지 않습니다. 가격은 높고 충전은 불편하고 중고차 가격도 불안합니다. 소비자는 계산기부터 두드립니다. 내가 지금 굳이 EV를 사야 하나? 이 질문이 시장을 얼립니다. 두 번째 힌트는 보조금입니다. 전기차 초기 성장의 엔진은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각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줄어들거나 사라졌습니다. 보조금이 줄면 가격은 다시 현실이 됩니다. 즉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비싸지면 소비는 당연히 꺾입니다. 세 번째 힌트는 배터리 원가입니다. 배터리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정체됐습니다. 특히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이 큽니다. 니켈, 리튬, 흑연 모두 공급망 압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배터리 원가는 EV 원가의 절반입니다. 원가가 안 내려가면 가격도 못 내립니다. 소비자는 다시 망설입니다. 네 번째는 충전 인프라입니다. 충전은 기술보다 생활에 가깝습니다. 충전기가 적으면 불편합니다. 충전 속도가 느리면 답답합니다. 겨울엔 주행거리가 줄어듭니다. 이런 경험은 소비자의 마음을 닫습니다. EV를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사고 싶진 않은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제조사의 마진입니다. 전기차는 팔수록 돈이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연기관보다 원가 부담이 큽니다. 가격을 낮추면 수익이 사라지고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사라집니다. 이 딜레마가 EV 확장의 브레이크입니다. 테슬라조차 가격 인하와 마진 악화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BYD도 원가 절감을 위해 배터리 내재화를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유럽 업체들은 더 힘듭니다. 전기차 시장이 둔화한 진짜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복합 요인입니다. 수요 약화,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부족, 배터리 원가 정체, 제조사 수익성 압박.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부딪히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면 전기차 시장의 다음 10년이 보입니다. 이건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이 성장 재정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EV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폭발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성장이 선별적으로 변합니다. 고성능, 고효율, 고품질 모델만 살아남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팔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비자는 더 똑똑해졌습니다. 기업은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전기차 성장세의 브레이크는 위기가 아니라 재편의 시작입니다. 이제 EV 시장을 보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성장이 새 방향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전기차 둔화는 사실 진짜 경쟁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아직 뜨겁습니다. 다만 속도를 조절할 뿐입니다. 전기차 시장 둔화의 첫 신호는 소비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심리는 차트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EV를 보고 오 멋있다 하던 순간에서 근데 지금 사도 되나? 로 전환됩니다. 이 변화는 작은 것 같지만 시장에는 거대한 파문을 만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격 부담입니다. 전기차는 아직 대중차 가격이 아닙니다. 출고가 자체가 높습니다. 세컨카로 EV를 사려던 사람들도 계산기를 꺼냅니다. 기름값보다 전기요금이 진짜 싸. 충전에 드는 시간 내 스케줄과 맞아? 겨울 주행거리 줄어드는 건 감당할 수 있어? 이 질문들이 소비자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특히 2030세대는 합리성에 예민합니다. 전기차 힙한 선택에서 전기차 지갑에 부담되는 선택으로 이미지가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충전 인프라 불안입니다. 전기차는 충전 경험이 핵심입니다. 충전소가 가까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충전 대기줄이 길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겨울엔 더 큰 고민이 생깁니다. 추위는 배터리 효율을 크게 낮춥니다. 주행거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험은 소비자에게 EV는 아직 불편해라는 인식을 남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중고차 가치 불확실성입니다. 내연기관차는 중고감가 예측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EV는 기준이 덜 정립됐습니다. 배터리 상태가 가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배터리 건강도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심리적 불안 요인입니다. 이 불안은 구매 의사를 크게 낮춥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기술의 너무 빠른 변화입니다. 기능이 급격하게 업데이트됩니다. 소비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면 1년 뒤에 구형되는 거 아니야? 기술 진화 속도가 빠르면 구매 타이밍이 어려워집니다.
이건 스마트폰 시장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가격은 훨씬 큽니다. 큰 지출일수록 타이밍 고민은 더 길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입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큰 소비가 줄어듭니다. 전기차는 가격이 높고 로날부 비중이 큽니다. 금리가 높으면 구매를 미룹니다. 소비자 심리는 단순히 환경에 좋으니까 산다 해서 내 지갑에 맞나? 로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고 현실적입니다. 소비자는 합리적입니다. 그들은 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먼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구매 보류. 지금은 아니다. 둘째, 대체 선택 증가. 하이브리드로 이동. 셋째, 정보 탐색 증가. 소비자들이 전기차 비교 영상과 글을 더 많이 봅니다. 이 행동 패턴은 둔화의 전형적인 초입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매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리적 허들이 높아진 것입니다. 과거엔 보조금이 허들을 낮췄습니다. 지금은 허들이 그대로 소비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허들을 넘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EV의 미래를 정의합니다. 소비자의 마음이 돌아오려면 가격 충전 배터리 성능이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기차 둔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입니다. 심리가 멈추면 시장은 즉시 반응합니다. EV 시장이 다시 뛰기 위해선 소비자의 마음이 불편 기대로 돌아서야 합니다. 시장 둔화의 출발점은 심리였고 반등의 출발점도 결국 심리입니다. 전기차 둔화의 중심에는 원가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배터리 원가가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절반은 배터리입니다. 엔진이 없다고 싸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터리 때문에 비쌉니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EV 가격도 따라 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배터리 가격은 정체됐습니다. 이건 시장이 예상한 그림이 아닙니다. 배터리 원가는 왜 정체됐을까? 첫 번째 이유 원재료 변동성. 리튬 가격은 한때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니켈도 공급망 불안 때마다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흑연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출렁이면 배터리 제조사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 기술 세대 교체의 속도 차이. 고성능 배터리는 좋아지고 있지만 값싸고 안정적인 배터리는 그만큼 빨리 안 내려옵니다. LFP 배터리는 싸고 안전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겨울 주행거리가 줄어듭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건 싸면서 멀리 가는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조합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 규모의 경제 한계. 배터리 공장을 많이 지으면 싸질 것 같죠? 맞지만 일정 규모 이후로는 비용이 잘 안 떨어집니다. 이미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대부분 달성했습니다. 즉, 추가적인 원가 절감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이유 공급망 재편 비용. 각국이 배터리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IRA, 유럽의 배터리 규제, 중국 리스크 등. 공장 이전, 소재 조달 변경 등으로 비용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배터리 수요의 불균형. 전기차 판매 둔화 배터리 주문 감소 공장 가동률 하락. 가동률이 떨어지면 배터리 단가는 올라갑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서 악순환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 신기술 도입의 비용.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는 건 싸지 않습니다. 고체 전지, NCM 고함량, 실리콘 음극재 등. 기술이 발전할수록 R&D 비용은 증가합니다. 기업은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까요? 결국 차량 가격에 일부 반영됩니다. 일곱 번째 이유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배터리 제조사는 가격에 안전 마진을 추가합니다. 리스크는 결국 비용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배터리 원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배터리 원가가 정체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전기차 가격 인하가 멈춥니다. 둘째, 대중차 시장 진입 속도가 느려집니다. 셋째, 소비자 부담이 줄지 않습니다. 넷째, 제조사 마진 압박이 계속됩니다. 이 구조는 전기차 시장의 근본적인 둔화 신호입니다. 하지만 원가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배터리 공급망도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공급망은 가격을 만들고 가격은 소비자를 움직이고 소비자는 시장을 움직입니다. 전기차 둔화는 기술만 보아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가 배터리 공급망이 모두 연결된 결과입니다. 배터리 원가 안정은 EV 시장 회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배터리 혁신 없이 EV 혁신은 없습니다. 이 장면은 EV 시장의 비용 진실 구간입니다. 화려한 미래를 약속했던 그래프 뒤에서 원가의 현실이 조용히 시장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다음 단계는 더 싸고 더 가벼우며 더 오래가는 배터리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성장 속도가 완만해질 것입니다. 배터리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은 EV 시장을 앞서서 읽게 됩니다. 전기차 초기 부스터는 기술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보조금은 EV 시장의 첫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엔진이 꺼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첫 번째, 가격의 현실화입니다. 전기차 가격은 원래 비싸지만 보조금이 그 비싼 가격을 가려줬습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가격은 진짜 가격이 됩니다. 진짜 가격은 소비자에게 무거운 숫자입니다. 예전에는 5천만 원 미만 EV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줄어들자 6천만 원대가 흔해졌습니다. 소비자 반응은 간단합니다. 그럼 나중에 살게요. 이 한마디가 시장의 성장 곡선을 바꿉니다. 두 번째, 정부의 재정 압박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입니다. 시장 초기에는 효과적이지만 판매량이 커지면 보조금 총액이 폭증합니다. 각국은 재정을 지키기 위해 보조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시대가 끝나가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정책 목표의 변화입니다. 초기 목표는 EV 확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목표는 EV 품질과 인프라 안정, 즉 지속 가능성입니다. 확대보다 안정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번째,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전기차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방향도 바뀝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은 소비자 선택을 늦춥니다. 지금 사도 내년에 규정이 바뀌면, 분명한 규칙이 없으면 소비자는 멈춥니다. 다섯 번째, 글로벌 정책 충돌입니다. 미국은 IRA로 자국 중심 보조금을 강화했습니다. 유럽은 중국산 EV를 견제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 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을 펼칩니다. 각국의 정책이 충돌하면 기업 전략은 복잡해집니다. 이 혼란이 투자 속도를 늦춥니다. 여섯 번째, 보조금 의존 구조의 붕괴입니다. 전기차 시장 둔화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속도의 전환입니다. 빠른 질주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모든 기술은 S-커브를 탑니다. 초기 폭발 중기 조정 성숙기 진입. 전기차는 지금 중기 조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EV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첫째, 고효율 모델 중심의 선별 성장입니다. 싼 전기차가 아니라 잘 만든 전기차가 살아남는 시대가 옵니다. 프리미엄 EV는 여전히 성장합니다. 고성능 EV도 수요가 꾸준합니다. 중간 가격대 모델이 가장 큰 도전을 받습니다. 둘째, 배터리 기술 혁신이 격차를 벌립니다. 고체 전지, 실리콘 음극재, 고에너지 밀도셀. 이 기술을 먼저 상용화하는 회사가 다음 싸움의 승자입니다. 테슬라와 BYD, CATL이 이 분야에서 경쟁 중입니다. 한국 배터리 3사도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EV 생태계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강해야 차도 강합니다. 셋째, 충전 인프라 혁신이 시장을 바꿉니다. 이건 정부와 기업이 함께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충전 속도 개선, 충전기 보급 확대, 결제 방식 통일. 충전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소비자 심리도 열립니다. 넷째, 정책이 확대해서 품질로 움직입니다. EV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EV를 더 잘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환경 규제는 더 정교해집니다. 유럽은 지속 가능성 지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로 자국 중심 규칙을 굳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격 경쟁과 기술 경쟁을 동시에 펼칩니다. 다섯째, 하이브리드의 시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전기차가 멈춘 자리를 하이브리드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충전 인프라 문제 없이 전기 효율을 제공합니다. 소비자는 중간 단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기업 전략의 정밀화입니다. 이제 기업은 수량 경쟁이 아니라 비용 배터리 인프라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차는 점점 자동차가 아니라 데이터 소프트웨어 배터리 기업의 조합으로 진화합니다. 일곱째, 경쟁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엔 누가 EV를 잘 만드나였다면 이제는 누가 EV 생태계를 잘 만들까입니다. 소프트웨어 OTA, 자체 충전망, 구동 모델까지. 시장 싸움의 무대가 넓어졌습니다. 전기차 시장 둔화는 시장의 후퇴가 아닙니다. 더 높은 난이도의 싸움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여덟째, 소비자 심리 회복이 핵심이다. 소비자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편하고 싸고 안전하면 산다. 기업이 해결해야 하는 것도 단순합니다. 편의성 개선, 가격 현실화, 배터리 안정성, 충전 스트레스 제거. 소비자에게 이제 괜찮다는 확신을 주는 순간 전기차 시장은 다시 움직입니다. 아홉째, 전기차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정책이 EV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판매 금지 일정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더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10번째, 둔화는 성숙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과열에서 조정으로 이동하며 성숙한 시장은 더 탄탄한 구조를 갖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지금 바로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둔화는 위기가 아니라 진짜 경쟁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속도가 줄었을 뿐 전기차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폭발적 성장이 아니라 선별적 승자가 가려지는 챕터입니다. EV 시장의 다음 승자는 배터리를 잡고 소비자를 이해하고 정책을 읽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읽는 사람은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